MZ세대의 90%는 어떤 브랜드를 서포트할지 결정할 때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기존 미디어가 만든 콘텐츠보다 개인 사용자, 주변 사람이 만든 콘텐츠가 평균적으로 35% 이상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3. 예민한 관찰자. 고양이는 특유의 경계심을 가지고 주위를 예민하게 관찰하며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고양이와 교감할 때는 무턱대고 직접 다가가는 것보다 스스로 찾아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다. 즉, 고양이를 유혹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를 오래 지켜보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는 모습은 MZ세대 소비자들에게도 나타난다. 브랜드를 옮겨 다니는 브랜드 호핑도 심하다. 조금씩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낯을 익히고 느낌을 가져보는 것이다. 이들은 체험기를 공유하며 제품의 리뷰를 달면서 브랜드를 평가한다. 이리저리 살펴보다 스스로 설득되면 비로소 입덕을 한다. 4. 지루한 건 싫어. 이전 소비 세대는 기업이 최고, 최초, 최대라고 광고하는 것에 쉽게 현혹됐으며 백화점 정기 세일 등도 잘 먹혔다. 하지만 고양이를 닮은 MZ세대는 일반적인 광고나 정기 세일 등 지루하고 고전적인 마케팅에는 관심이 없다. 그 브랜드만이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재미를 주는지가 소비를 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스마트폰은 MZ세대를 역사상 가장 많은 브랜드를 소비하는 세대로 만들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브랜드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봐도 하루에 수십 개의 브랜드 광고를 접하는 이들이다. 이처럼 이 세대에게 브랜드는 일상이다. 일상은 자연스럽고 소소하되 재미있어야 한다. 과거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분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고양이를 닮은 MZ세대의 특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소비시장의 미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주변과 관계 맺는 방법, 욕구를 표현하는 행동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소비 가치와 경험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결을 원하지만 구속받긴 싫은. MZ세대는 24시간 365일 개방된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간다. 달리 말하면 혼자 있어본 적이 없는 세대라는 뜻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이들은 한순간도 단절이 없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연결은 필연적으로 관계의 피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혼자이고 싶은 갈망이 크다.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으며 혼자서 여가와 취미를 즐기는 게 MZ세대의 큰 특징이다. 이들은 혼술, 혼밥에 이어 혼영, 혼캠, 혼팬 등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집에서 즐거움을 찾는 홈루댄스 쪽의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잡코리아와 알바모는 2030 밀레니얼 세대 3,839명을 대상으로 홈루댄스 쪽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72.3%가 스스로를 집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홈루댄스족이라고 답했다. 홈루댄스족이 된 이유로는 집이 가장 편해서, 집에서 내 취향을 오롯이 실현할 수 있어서 등의 응답이 많았다. 언제든 다시 온라인 세상의 또 다른 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만큼 오프라인 모드로의 전환도 쉽게 만든다.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한번 움직여 첨단 네트워크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더 집중한다. 스마트폰처럼 PC처럼 언제든지 나를 온했다가 오프할 수 있는 세대인 것이다. 언어와 국경의 장벽 없이 널려있는 정보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MZ세대는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한 패턴으로 맺고 끊는 데 익숙하다. 관심사와 취향,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들과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로 만나고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이 반영된 대표적인 모임이 바로 살롱 문화와 무교류 동호회다. 이제 취미를 핑계로 친목 모임을 하는 건 꼰대들의 세계가 됐다. 마라톤 준비를 빙자한 주말 음주회, 밴드 합주를 가장한 금요 소맥회는 요즘 세대에겐 없다. 이런 동호회에 한 번이라도 가입해본 사람, 이를 낭만이었다고 부르는 사람은 그들에게 그저 고조선 사람일 뿐이다. 요즘 동호회는 서로 교류하지 않는 이른바 무교류 동호회로 모임의 목적 외에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9시에 모여 1시간 러닝하고 헤어집시다. 이렇게 약속한 시간에 모여 달리면 된다. 그러곤 하이파이브를 하고 각자 갈 길을 간다. 여기서 누군가 혹시 치맥
목마르니까 편의점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실례다. 혹여 명함이라도 챙겨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 목적 지향적인 동호회는 캠퍼스 내에서도 더 흔하다. 요즘 대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을 사람을 찾아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대신에 밥 먹을 사람 구합니다 라고 올리면 공유되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다. 이른바 밥모임 앱이다. 이렇게 모이면 정말 같이 밥만 먹는다. 묵독 파티도 그렇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 모여서 자신이 가져온 책만 읽는다. 어차피 혼자 읽을 책을 왜 굳이 모여서 읽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외롭긴 한데 구속받기 싫어서. 다른 목적으로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인 낭비가 없다. 행위와 목적 그 자체에 충실한 모임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여행 성수기 때마다 혼인족들로 붐빈다. 오늘 바르셀로나에 계신 분 야경 투어 5명 저녁 9시 고딕지구 앞에서 모여요. 이렇게 MZ세대는 혼자 여행하는 도중에 누군가 필요하면 그곳에서 여행 메이트를 만든다. 굳이 모르는 사람과 여행하려는 이유는 지인과 함께 갔다가 취향이 안 맞아 싸우고 화해하고 하는 등의 피곤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관계의 피로감은 딱 싫다고 이들은 이야기한다. 하기로 한 것만 딱 하고 헤어지면 서로 피곤하지 않고 부담도 없잖아요. 효율적이죠. MZ세대의 인맥과 여가는 대부분 나의 발전과 사회적 의미에 방점을 둔다. 호텔스닷컴이 올해 발표한 세대별 여행 트렌드 보고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담한 자기 개발자로 분류했다. 이들은 강습, 체험 등을 자기 만족과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성향이 컸다.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8명은 자기 개발 등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에 더 많은 돈을 쓸 용의가 있다고 했다. 10명 중 2명은 아예 여행의 목적 자체를 자기 개발에 맞춘다고 답했다. 요즘 유행하는 요리, 언어, 사진 배우기 등의 원데이 클래스 열풍은 요즘 세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온라인에서 24시간 무엇이든 볼 수 있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들은 정보와 관계의 포화 속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도움되는 사람과 경험을 찾고 있다.